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 편집부터 불꽃 연기까지 알코올 짱아치 알짱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잔 하셨나 보죠? 거의 오늘도 하여튼 약간 알코올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걸어다닌 역사 교과서죠. 근데 이제 교과서가 금성 교과서라 오류가 좀 많습니다. 정승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금성 교과서를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얼마 전에 그 나왔잖아요 뉴스에 400몇 군데 오류 있다고. 그 다른 교과서도 다 비슷해요. 그래요? 오류가 많은 거는. 여튼 우리 정승민 교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떡국열차의 미모 담당 존재만으로도 청취자들을 설레게 만드는 분이죠. 김예원 씨. 안녕하세요. 김예원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예원 씨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희현과 문근영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불금쇼에도 한번 나오셨어요. 왜요? 현재 팟캐스트 1위를 달리고 있는 불금쇼에도 우리 예원 씨. 아니 왜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속인데 왜 그렇게 우리 허락도 없이 딴 데 왔다 갔다. 우리라뇨. 우리예요? 우리. 떡국열차 떡국. 근데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일단 저희 방송이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좀 소개가 돼야 된다 이런 목적이 하나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왜 상의 없이 했냐고요, 내 말은. 누구한테 상의를 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불금쇼에 마광수 교수가 나오셨거든요. 색 쪽으로? 아니 마광수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광수 교수님이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우리 또 예원 씨라고 그래서 한번 또 모셔갔어요. 손톱이 소희연 긴가요? 부르면 되지 왜? 소희연은 못 부르잖아요. 결혼했는데. 아니 손톱이 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톱 길어요? 아니 손톱 자르고 갔어요. 그러면 안 일부러 되는데. 혹시라도 정말. 뭐 이상한 소리 들을까 자르고 갔답니다. 여튼 우리 예원 씨 또 정승민 교수님, 우리 알짱 김모 PD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역시 저희 그 떡국열차에 대한 반응들이 서서히 이제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들이 좀 올라왔는데 혼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댓글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댓글 몇 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예원 씨가? 네, 진행자님께서 정말 긴급하게 바로 사죄하시고 이제 9세대 약간 폐해랄까요? 네, 예전에 배웠던 그런 그렇죠. 입에 배셔가지고 이제 5.16과 네. 관련해서 5.16 쿠데타인데 네. 혁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9세대는 아니잖아요. 제가요? 네, 지금 정신이 잘못 박힌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릴 때 교육받을 때는 네. 혁명으로 교육을 받았었어요. 5.16 혁명으로. 네. 5.16 군사혁명 이렇게 그렇죠. 군사혁명 뭐 네. 이렇게 했었는데. 저 사실은 네.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5.16 혁명 이렇게 배웠잖아요. 배우셨죠 그때도. 근데 이제 그때 교회 잠시 나갈 때였는데 교회 주일 교사가 있잖아요. 네. 5.16은 이제 군사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 한 80년대쯤에. 그러니까 79년인가 80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박정희가 죽고 얼마 안 지나서 79년 10월 11.6이니까 네. 11월 달 아니면 어쨌든 겨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 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줬거든요. 엄마. 우리 주일 교사가. 쿠데타래 이렇게. 그러니까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데 음. 그 맞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건 변명이 안 되고. 그 대신 우리는 신고는 안 했습니다. 신고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사람. 한 자랑입니다. 한 자랑이에요. 여하튼 예. 일단 정식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5.16은 저희도 그걸 짚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9세대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는 예원 씨밖에 없어요 지금. 예원 씨는 5.16 쿠데타를 배웠죠? 그럼요. 근데 군사 정변 군사 이렇게 정변? 그렇게 배웠는데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PD님 때문에 약간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귀찮았고. 네, 네. 막 힘들고 종이만 보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막 글자가 너무 막 눈앞에 아른거리고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조금 집중을 못했던 점. 항상 제가- 그렇잖아요. 제 앞은. 아무튼 저도 사과드리고요. 예. 네. 5.16 쿠데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 특히나 대해서. 이제 역사 관련 팟캐스트다 보니까 더 이런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 교수는 왜 말 없어?
정 교수님은 얘기 뭐 뭐 해야지 자기도 금성 잘못했다고. 교과서예요. 아니 저는 뭐 5.16 군사정부 이런 이야기 했고 아, 5.16 예 저는 뭐 계속 야 혼자 이렇게 또 예. 빠져나가신다. 저렇게 산다 저렇게 살아. 진짜. 야 진짜 저건 아니지. 그래요. 우리 같은 팀입니다. 네 팀플레이에 충실하겠습니다. 네. 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잘라 말해 쉽게 말해 사과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원사가로 시작하는 에브리바디 상큼한 원사가. 스타트. 네. 또 다른 뭐 댓글 어떤 거 있었습니까? 또 다른 댓글은 좀 잠깐 본인 거를 빼놓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예, 이런 댓글이 있어요. 여성 출연자 코 안 풀고 말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가. 근데 난 이런 목소리가 좋다고. 그러니까요. 코 안 풀고 하는 목소리. 심지어 오늘은 더 막혔거든요. 제대로 한번 좀 쏴주세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니 네. 근데 불금쇼에서도 저런 식이었어요. 불금쇼에서 저런 식은 뭐죠? 제가 지난주 편집을 하면서 네. 콧물 소리를 잘라보려고 하는데 이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잘 안 잘라지는 게 이게. 나 사실은 정말 예원실에서 어떻게 해서 콧물 같은 거 기침 이런 걸 잘라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려가지고 그 부분을 자르고 나면 얘기가 이상하게 훅 뛰는 그렇죠, 점프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적당하게 좀 소리가 편집선을 생각해서 제가 그럼 그럼요. 기침을 콧물이라든 할게요. 이런 거는 좀 간격을 두고 하든지 이렇게. 알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네티즌은 우리 대머리 역사 좀 한번 하자. 네. 이런 분이 있어요. 네. 대머리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건 역사가 아니고 시작과 함께. 대머리를 가리려는 역사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그렇죠 대머리에 대한 각 문화권의 관념들이 그렇죠, 다른 그렇죠. 것들도 근데 따지고 그러니까 볼 수 있고. 궁금한 건 사실은 그거예요. 음. 조선시대 이전에 상투를 안 했을 때는 네 대머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쑥대머리 이런 애들 같은 애들.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 그러니까 대머리에 대해서 옛날에도 인식이 안 좋았을까?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젊은 분 욕심 많고 그렇죠. 뭐 뭐 이런 거, 좋아하진 돈 않죠. 여자 밝힌다 뭐 이런 느낌. 공짜. 근데 밝히고. 피디님의 별명 그냥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제 새로 태어나셨어요. 나 이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는 셈인데 이렇게 또 죽이나? 네? 근데 하여튼 저도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머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건 아마 최근인 것 같아요. 느낌만. 그렇죠. 예전에는 대머리 하면 후덕하고 그죠.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래도 이게 대머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는 정도고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어른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음. 부정적이라고까지는 아닌데 예.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갓 같은 게 없었으니까 대머리를 내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죠? 혹시 만주족이나 일본 애들은 그 대머리를 그러니까 경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머리 되게. 경외한 거 아닐까요? 역시 경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아예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변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든 거 아닌가? 대머리 티 안 나게. 하여튼 뭐 이 대머리에 관한 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뭐 또 재밌는 댓글이 좀 있었나요? 재밌는 댓글 또 본인 것만 또 빼놓는구나. 김혜원 양 사진도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김혜원 양 사진이 올라왔는데 예쁘다고 미모가. 누가요? 아니 아니 뭐 아이디가 뭐예요? 이응이요. 지가 올렸나? 그러게요. 이게 아이디가 좀 애매하네. 급하게 올린 듯한. 예원의 이응이. 예원의 이응. 아니 그래도 메텔 같이 은하철도 부부의 메텔 같이 메텔 같기도 하다 그죠? 네, 떡국열차의 메텔이죠. 모자 뭐. 그 뭐죠? 러시아 모자 그거. 그거 쓰면 비슷할 것 같은데. 메텔 예쁘잖아요. 예쁘죠. 옛날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별로 안 예쁘네. 네, 그 요즘에 그 만화 그림 보면 어떻게 저런 애를 내가 좋아했었나. 저는 요술공주 세리가 참 예뻤다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전 빨간 망토 차차요. 아하. 우리 승민 교수님 누구 좋아하셨습니까? 저는요 딱히 한이 기억이 안 좋아졌을 나는데. 것 같아, 한이. 아니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맨날 지 혼자만 살아. 예능 종결자. 우리 예원 씨는 혹시 남자 뭐 캐릭터 중에 누구 참 좋아했던 캐릭터
저는 만화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또 전념되구나 이게. 아이고. 네. 전 하여튼 그 빨간망토 차차가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미국 드라마 중에서는 원더우먼이 참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원더우먼, 네. 그 헐벗고 나오시는 분. 아우 뭐 어린 나이부터 벌써. 그죠? 그니까요. 바지보단 이 스타킹에 가까운, 그죠? 네. 전체 그렇죠. 스타킹. 네. 이거 팬티만 입고 나온 셈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키니. 많이 원더하셨죠. 많이 네. 궁금해하셨고. 네. 하여튼 뭐 지난주 방송. 아, 그리고 네. 제가 이실직고를 하나 하자면 왜 뭐 하나 별로 안 듣고 싶은데요. 명찰에 관해서 얘기했죠. 맞다. 명찰도 네. 있었습니다. 빨간 명찰, 노란 명찰, 네. 파란 하얀 명찰. 제 하얀 노란 명찰. 명찰이 왜 마약 사범이 그렇죠, 그렇죠. 노란 명찰이라고 제가 말씀을 빨간 게 드렸잖아요. 폭력사범인가 이랬고요. 그러니까 빨간 조폭, 사범은 이제 그러니까 사형수. 응. 아니 근데 그때는 빨간 그때는 사범은 폭력배라고 했어요. 사형수라고 안 했죠. 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종이 그게- 내려놓으셔 보세요. 아니, 그거 일단 그게 지금 들고 있는 거 자, 내려놓으세요.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유. 월간조선 그 사람이 횡령범이 잘못한 거예요. 진실을 횡령했다.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가져와서 읽었을 뿐인데 아니, 왜 한번- 그러는지 모르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5조. 네. 법을 직접. 예. 엄중 관리 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심 대상 수용자는 노란색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대상이 노란색.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어. 그다음에 마약류 수용자는 파란색이더라고요. 마약류가 네,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은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사형수나 무기수는 빨간색.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 더 조사를 더 해봤는데 예. 그 그러니까 일단 틀린 건 인정하시고 조사한 거. 예, 제가 틀렸다고 했지만 그거는 횡령범한테 저도 횡령당이들 뭐 솔직히 말하면 제 신뢰를 횡령당한 느낌이에요. 이거 완전히. 아이고 참 그러세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좀 좀 더 조사한 거 말씀드리자면 당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있잖아요. 그 죄수복, 네네네네. 그러니까 죄수복은 남자는 황토색, 여자는 연한 녹색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모니라고 왜 여자 그쵸, 그거 있었죠. 나오는데 색깔이 좀 달랐었잖아요. 그게 연한 녹색. 그러니까 어쨌든 미결수가 입는 죄수복은 남자 여자 색깔이 다르다. 그리고 미결수만 이제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무죄 추정 원칙 네네네. 그런 거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제 그 죄수복을 입을 수 있대요. 싸지 죄수복도 있어요? 뭐 예쁘나요? 그런 아니요, 거? 그거는 하늘색인데 꽃무늬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니 그 하늘색으로 단색. 하늘색이 보통 그냥 입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거는 이제 파란색 나중에. 그러니까 파란색. 하늘색하고 파란색하고 좀 다르겠죠. 팀 제가 좀 정도가. 연하다 이런 건가? 그렇다고 제가 또- 좀 연하. 날카로운데요, 진짜. 제가 연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입고 계신 셔츠 색깔 정도가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싸제. 있을 것 오늘 같아요. 술이 좀 연하게 드셨나 보다, 그죠? 빙고. 저번에 핫핑크 같은 거 입고 어제 오셨어요. 한 병밖에 안 먹었어요. 어디서 그래서- 하나?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사제 죄수복을 입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색깔이 여러 가지는 아니고 이거 한 색깔이라서 선택의 여지는 없답니다. 어디서 팔지 그거? 어딘가 이게 그 안에 팔겠죠 뭐. 그 안에서 매점 거기도 같은데? 매점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유니폼 이런 거 있겠죠. 유니폼 가게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이제 군복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이제 싸지 많이 팔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안에 뭐 매점은 있겠죠 설마. 왜- 면회를 가면 다 돈- 신청할 수 있죠. 영치를 하면 네. 영치금을 넣으면. 예.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형이 확정되면 파란색. 그리고 그 모범수가 있잖아요. 모범 수용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색깔이 다르대요. 남자는 노란색, 여자는 핑크색. 드디어 핑크가 나와요 여기. 모범수는 핑크색. 네. 그러니까 역시 네. 핑크색이 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왜 그 죄수들도 여기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수도 예, 있잖아요. 예, 이송. 예. 그 이송할 때 이제 호송복이라고 하던데. 호송복도 따로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것을 막고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형광색? 밝은 파란색이랍니다. 어. 밝은 파란색. 이송할 때는 또 밝은 파란색. 예, 물론 그리고 뭐 춘추복, 동복, 하복 뭐 이런 게 다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왜 외부에 나가서 이제 대민 활동을 하는 또 재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도 노란색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범수들. 모범수. 아니 있는 뭐 색깔 어지간한 같은데. 모범수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제 모범수가 나가죠. 보통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보충 자료를 좀 더 많이 준비해왔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은 했다고 인정할게요.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횡령당했다. 제가 횡령당한 거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알짱 PD님께 갖고 있던 믿음을 횡령당했는데 그 횡령범 한번 보고 싶어요. 월간조선에.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충실하게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고 지난 방송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보고 오늘 방송도 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또 준비. 근데 오늘 저번 방송까지는 그럼 정 교수는 뭐 잘못한 게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빠져나가세요. 사실 저희도 뭐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충실히 안 하는 거. 아니 예원 씨가 네. 뭔가 이 둘이 협약 맺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자기들 건 빠져나가자? 빼고 우리는 나중에 뭐 할지 모르니까. 그럼 제가 자진 납세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네. 서진 룸살롱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3가지 잘못이 있더라고요. 많구나. 빠지나요? 아니 뭐 근데 분명히 그때도 단서는 달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1985년에 일어났다고 했는데 음. 86년에 일어났고요. 큰 네. 문제죠 그거는. 괜히 이런 거 자진납세하면 더 이미지 좋아지는 거 아시죠? 막 1년 차이로 그런 걸로 그러세요. 이게 완전 다 물고 뜯고 하는. 자, 그리고요 또 나머지 2개 뭡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죽은 이제 사람들이 5명이 아니라 4명이고요. 또 한 명 차이네요. 네. 왜 이래? 한 끗 차이로 뭔가를 만들려고 이러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당시 이제 서로 이제 항쟁을 벌였던 두 파가 네. 만보파의 장진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보파와 장진석을 두목으로 한 진석이파 이 둘이 붙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오류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심한 사과의 네. 말씀. 앞으로 저기 뭐야 신부님 한 분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고해성사하는 시간을 앞에 한 20분 정도 해야겠네. 하고. 안 되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정도면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한 잘못들은 다 거의 이제 고백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오늘 방송은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부터 갑니까 오늘 알짱 PD님? 불 얘기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불. 왜냐면 네. 얼마 전이었죠. 담양 펜션 그 화재 사건. 네네네네. 그 바베큐. 에. 바베큐. 저래서 또 뭐가 들어올 것 같은데 BBQ 치킨? 예, 바베큐장에서 네. 불을 끄려다가 안타깝게 네. 갑자기 불이 크게 번지는 바람에 또 4분인가가 이제 안타까운 목숨을 또 잃었고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위에 뭐 물을 부어서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갑자기 이제 기름 같은 것들이 기름이 그때 막- 튀잖아요. 그렇죠. 분리가 되면서 아. 이제 그게 이제 위로 천장으로 튀면서 음. 이제 불길이 붙었는데 이제 거기가 다 나무로 돼 있고 근데 갈대가 있으니까. 기름 자체가 불이 아직 안 붙은 거 아니 붙은 거예요 벌써? 불이 막 붙었으니까 거기다 물을 아. 붓겠죠. 네, 불길이 솟아서 이제 그거를 없애려고 물을 음. 뿌렸다고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뭐 왕골 뭐 이런 갈대 뭐 네. 이런 거 천장에 이런 게 네. 돼 있다 보니까 또 천장 높이가 좀 낮았어요. 천장 높이가 가보셨어요? 제가요? 네. 사진으로 봤죠. 네. 이 천장 높이가 낮아서 불길이 금방 좀 번졌다. 아. 근데 이런 큰 불들이 사실 뭐 이 규모 면에서 이번 불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피해는 어쨌든 뭐 화재가 나면 굉장히 피해가 좀 클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도 보면 그 종로 쪽에 인사동 쪽에 또 불 화재 크게 한번 좀 난 적이 있었고요. 구룡마을도 불났잖아요. 구룡마을도 얼마 전에. 불났죠. 이렇게 큰 화재들이 매년 특히 요즘과 같은 가을 겨울철 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과연 우리 이 역사상에서 얼마나 또 큰 불들이 많이 있었는지 또 그런 화재에 대해서 어떤 대응들을 했는지 오늘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일단 제가 기억나는 큰 불은 우리나라는 아니고 런던 대화재가 한번 있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3대 화재 중에 하나로. 세계 3대 화재 중에 예, 하나죠. 예. 예. 그리고 시카고도 아마 3대 화재에 들어가요. 아니요. 시카고는 안 저기 들어가요. 도쿄랑 로마. 도쿄. 음. 아, 로마. 로마. 도쿄, 런던. 그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보면서 막 뭐 술 마시고 했다는 그 화재. 노래를 읊었다고 노래를 그런 읊었다. 전설이 있다고.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그건 뭐 그 역사가들이 그렇게 요즘 분석한다고 이러는데 뭐 그건 정 교수가 더 잘 알겠죠. 뭐. 그렇죠.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여기서? 이 화살을 저한테 돌리네. 아니 근데 뭐 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가 네. 당시에 이제 불을 질렀다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난잡한 행동을 하고 파괴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웠다. 여자 마음에 불을 지른 건가요 혹시? 아니요, 여자 마음은 아니고 네. 이 진짜 당시 로마에 엄청난 이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네. 엄청난 이제 일종의 이재민이 발생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근데 네로 황제가 사번거를 틀어가지고 오히려 재난 구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뭐 이런 기록이 아, 많이 그래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실제 그랬대요. 음.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그렇게 이제 이
로마 대화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적어놨었는데 오늘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김영 PD님. 힘을 좀 빼려고요. 술을 한 명밖에 안 드셔서 그래. 아니, 더 갖다 드려야 되나요? 네. 제 목소리도 굉장히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목소리에 힘을 좀 빼고 좀 뭐랄까 목소리를 좀 저음으로 깔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저음은 저랑 정석님께서 두 분이 충분합니다. 지금 그 목소리 좋아요. 네. 자, 타키투스요? 타키투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네. 로마 황제는 이제 집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광장뿐만 아니라 자기 정원마저도 개방했대요.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 난민들을 위해서 수용 시설도 만들고 음. 그 항구와 인근 도시로부터 구호 식량을 운송해 갔다. 음. 그러면서 네로의 구호 정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는 했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여기다 또 안 좋은 얘기를 적었대요. 음. 로마 황제 이런 정책을 펼쳐도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 로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트로이 멸망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풍문 때문이었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대요. 그 풍문이 어쨌든 그 시대에도 있었군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풍문이 돌았고 네. 그걸 로마 시민들이 이제 그랬을 것 같다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네. 네로 황제가 그 다음 해에 열릴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악기 연주와 노래 부르기를 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요? 네로 황제가 올림픽도 나가요? 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이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 평상시에도. 화재 나서 이렇게 막 사람들 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실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업무는 제쳐두고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니까 실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인식이 중요한 거죠, 사람.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거. 저평가가 좀 생각보다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로마 전체 시내를 14개로 나눠놨는데 10개가 다 탔답니다. 14개 중에 10개. 가령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14개 구가 있다면 10개 구가 다 탄 거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난 화제인 거죠, 이거는. 중랑구랑 뭐 노원구 빼놓고 다 탄 거. 그렇죠. 느낌. 저는 그 기억나는 게 시카고 화재. 네. 제가 이제 시카고를 또 가봤잖아요. 뭐 그 자랑하려고 그러죠. 지금 3대 화제도 아닌데 시카고까지 갈 이유가 있나? 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시카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환승하기 위해서 들렀죠. 아,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말씀. 여기가 시카고구나. 좀 이따 다시 다른 얘기하고. 그 시카고에 굉장히 대도시잖아요, 시카고가. 그렇죠. 그런데 1900 아마 한 10년대, 20년대 요즘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건물들이 이제 낮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주 빽빽한 그 주택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뭔가 재개발 뭐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마치 1910년대에 갔다 온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랬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토달지 마세요. 저 지금 간만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재개발 뭐 이 빌딩도 짓고 막 해야 되는데 네. 집들이 너무 빡빡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루머 혹은 뭐 음모론 같은 건데 그래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긴 뭐 황소 꼬리에 불 붙여서 막 불을 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돼지 얘기도 있고. 아, 돼지였어요, 그쪽은? 네, 나는 이제 소로 들었는데. 돼지가 그 기름이 많으니까 몸에 그 돼지 껍데기 쪽에 이제 불을 붙이면 애들이 막 미쳐서 뛰어다니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또 시카고가 기본적으로 네. 축산, 그죠? 도축 이런 것들이 중심지기도 하고 또 이제 알카포네 도시였지 않습니까? 이제 금주법 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조직들이 우리 해라 친구야. 둘이는 모르는 걸 아는 거야. 가봤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 봐. 카포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케네디 아버지가 이제 그 금주법 시대 때 음주로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케네디 아버지가요? 예, 케네디 아버지.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데 거기가 이제 시카고가 아일랜드 이민, 아이리시들의 본거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그건 범죄 알아요, 조직, 나도.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충분히 어. 그런 개연성 있는 풍문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우리 예원 씨는 혹시 시카고 가보고 싶어요? 시카고 저희 아버지가 다녀오셔서 사진 어떻게든 하나 잡는구나. 사진으로 접하고 뭐 아버지한테 아. 들었는데 아버지가 가신 데만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시카고가. 예, 뭔가 되게 거칠고 거친 도시다. 하긴 바람이 많이 부는 그치, 바람의 도시. 바람의 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뭔가
뭔가 네. 아버지가 찍어오신 사진 같은 거 보면 약간 불황자들이 좀 많고. 시카고에. 네,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좀 다녀오셨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좀 선입견 같이 있어서. 시카고 얘기 좀 더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만하죠 뭐. 완전히 시카고. 가뿐해가 가뿐해. 시카고의 지금 왜? 이거 찍어야 돼. 아니, 넘어갈 수 없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갑보네 하셨어요 지금? 네, 가뿐해. 알카포네? 훅 가뿐해. 이게 또 효과가 하나 들어갈 것 같죠, 느낌에. 그죠? 자, 네. 근데 아유. 시카고에 존 행콕 빌딩이라고 있어요. 아, 존 행콕 빌딩이 네. 있는데 그게 한 100층 정도 아니, 들어보자, 그만- 들어보자. 그만하기로 했는데. 존 행콕 빌딩이 한 100층짜리 빌딩인데 네. 거기 맨 꼭대기 가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 바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여자를 만났고. 여자 사랑을 하고.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록시땅 핸드크림을 발라. 록시땅 핸드크림 맞췄다고 어떤 분이 바람둥이 맞다고. 그거 모릅니다. 그 록시땅 아시잖아요. 그쵸? 록시땅 유명해요. 네, 핸드크림은. 그 써져 있었고. 네. 예. 록식당에서 나오는 게 멜빌인가? 뭐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그것도 있던데. 아 그래요? 멜빈인가? 네. 아, 멜비타? 아, 멜비타. 아. 네. 아, 업그레이드 버전 있어요. 저는 뭐 몰라요. 오, 네. 대단하신데요? 제가 바람둥인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네. 시카고에 유명한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존 행콕 빌딩, 그다음에 음. 치즈케이크 팩토리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피자도 유명하고 거기, 시카고 네. 피자. 네. 근데 이제 시카고 피자는 다른 피자들과 달리 굉장히 그 두툼합니다. 마치 오. 그 경희대 파전처럼 막 두께가 한국에서도 팔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거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홍대 이런 데서. 자기 혼자 엄청 시카고 두껍게. 갔다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저희 한국 사정은 모르겠어요. 저희 시카고 사정은 잘 아는데. 네. 그리고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존 행콕 옆에 빌딩 지하 1층에 있거든요. 음흠. 아 거기 치즈케이크 엄청나게 아. 맛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제가 시카고에 정말로 갔다 왔다는 사실. 그러네요. 우리는 모르는 것들인데, 저런 거는 네, 진짜. 인정.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화제 얘기예요. 그래서 음. 우리 조선시대 혹은 뭐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화제가 있었나 일단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화제가 몇 건 뭐 얼마나 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화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 아, 그러니까 화제가 나도 궁궐에서 나와서 궁궐 안에서 끝나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요? 뭐 그게 불이 번져가지고 다른 데까지 인근의 마을까지 덮치고 이런 건 별로 없는데 네, 그렇지. 세종 때 한번 큰 화제가 한번 세종대왕 때? 예. 어. 철종 때 한번 또. 철종. 예. 네. 근데 이제 세종 때는 한양에서 불이 난 거고 네. 철종 때는 경기도 여주 있잖아요. 여주. 여주 지방에서 이제 큰 화제가 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혹시 구체적인 기록 같은 게 좀 남아?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주겠죠. 뭐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나올 일이 읽으시란 없잖아요. 얘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 때는 강원도 횡성이죠. 아니요. 강원도 쪽에 수렵을 나갔죠, 그거. 횡성 지역에서 아니는 한양에서 이제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불이 그래요. 예. 이거 아, 두 줄 읽고 얘기했더니. 읽으려면 확실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김 네. PD님. 아, 먼저 이제 철종 때 얘기부터 할게요. 철종. 예, 여주 지역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 네. 이 화재를 기화로 해서 이제 안동 김씨가 몰락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어. 물론 이제 전에 안동 김씨 세도 정치 때문에 네. 민심이 완전히 이반돼 있기는 했지만 이 이 불을 통해서 민심이 이반되는 이걸 잘 치유를 못 해가지고 안동 김씨가 몰락을 하는 거죠. 안동 김씨도 있고 안동 권씨도 있죠. 그렇죠. 본래 이제 인동 장씨도 있습니다. 그 인동도 안동입니다. 인동 장씨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장씨 유명해요. 예. 이문열의 아주 그 참. 선택이라는 지금 인문장 씨 책에서. 무시하시는 아,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진짜. 무시하시는 그 거예요? 선택입니까 그게? 아니 선택이라는 소설에 네. 나오는 할머니가 인동장 씨로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세도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동 김씨가 화재 때문에 몰락을 했다. 예,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했잖아요. 왜? 네. 조선 말로 가면 안동 김씨가 2번 세도 정치하고 그 풍양조 씨가 한 번 세도 정치. 조항조가 아마 풍양조시죠. 만약에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여주 지역에서 예. 불이 났는데 이 불 인해서 그 여주 지역의 6분의 1이 불을 탑니다. 여주가 근데 그 쌀 농사 많이 하던 그렇죠. 데죠? 이제 여주 쌀, 네. 여주 이천 쌀이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도 많이 살았나 보죠 그러면? 농사 지어서 그 임금한테 진상을 내야 되는데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엄청나게 많이 살은 건 아닌데 네. 한 3만 명 정도 정조시대 때 어. 보면 인구를 그렇게 따지면 한 3만 3만 1,500명 정도 되지 3만 않을까. 명 정도면 경기도 5천 명이 피해를 입은 거죠. 이렇게 되면 6분의 크죠. 1이니까. 예전 시대 네. 3만 명이면 그렇죠. 큰 거죠. 그 당시 뭐 조선말 인구가 뭐 몇백만 정도인데. 여수시가 지금 한 10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근데 그래요? 이름 수치 자꾸 얘기해봐야 네, 다 그러니까 많이 다 났어요. 잊어요. 예. 저만 계속 이제 공격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동김 시대들도 이제 위기감을 느꼈대요. 이거 잘 민심 수습을 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근데 그 화재랑 그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랑 무슨 걔네들이 책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제 거의 세력을 독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말로 가면 네. 과거제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네. 모든 게 다 이제 시험 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것도 안동김 씨면 안동김 씨가 다 합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제도도 필요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사색당파라고 해가지고 예. 다른 반대파가 이제 거의 전멸을 한 상황인 거예요. 음. 전멸을 하다시피 했고 노론도 거의 몰락을 해가지고 안동김 씨만 남은 거예요. 그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잘못에 대해서 화살도 글로 갔다.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아, 제가 이제 뭐랄까 이 축약하는 이게 좀 약해요. 발언이 지금 PD님 머리 스타일 같아요. 그죠? 앞머리에 지금 오갈 때 그래서 모르고 어쨌든 지금 민심 수습을 잘 못한 거예요. 예. 가령 이제 그래서 인사제도를 다시 이제 혁파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 기껏해야 이제 그 식량 좀 주고 뭐 의류라든지 옷이라든지 임시 수용 시설만 하는 그런 식으로 끝내다 보니까 가령 이제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폭발을 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도 뭐 큰 화재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자연재해 같은 게 있어도 그쪽 지역에 세금을 좀 유예해 준다든지. 그렇죠. 재난 지역 선포되면 위로를 좀 해줘야 되는 지원과 프린스죠. 이런 게 네.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봉기가 일어난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임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임술밀란이라고 이러는데 여주 지역에서 일어난 거. 아니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는 전국적으로. 거예요. 진주에서 먼저 시작됐답니다. 이건. 그래서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이쪽으로 다 번지고. 들불처럼 번지고. 예. 그래서 안동김 씨가 몰락하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는 거죠. 철종 때 혹시 그럼 그렇게 큰 불이 나면 뭐 불을 끌려면 물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뭐 그러면 혹시 그런 화재 관리하는 어떤 기관 같은 것도 좀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소방방재청과 같은 있죠. 아, 그거는 사실은 이제 고개를 크게 끄덕이신 거 보니까 네. 준비하셨어? 종이가 2장이거든요. 보니까. 2장짜리. 네. 먼저 이제 그 세종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큰 불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큰 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보면 국민안전처 맞죠? 국민안전처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그 세종 때 만들어지긴 합니다. 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그것보단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옛날에도 소방차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 정원관. 그녀에게 전해주어? 너에게 전해줘. 미안합니다. 모르시는구나. 진짜 힘드네요, 정말. 예원 씨 혹시 소방차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럼요. 그- 유명하시잖아요. 세 분 나오셔서. 그렇죠. 정원관 말고 나머지 성함은 잘 모르요 노래는 알아요. 이상원. 저 이상원 뭐 있었고. 이상원 있고 한 명 더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김태형. 않은데. 김태형. 아 맞다 김태형이다. 아, 예. 네. 오 아, 진짜 예. 대단하네요. 저 전해주세요. 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죠. 소방차가 있었는데 이건 물론 이제 세종 때 이럴 때 있었던 건 아니고 1700년대 그 어떻게 있죠? 소방차. 중국에서 들여왔답니다. 수총기. 수총기. 그러니까 이건 별건 아닌데 네. 이제 왜 수총기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그림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있고 네. 이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방차는 아니고 네. 끌고 다니기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청소기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하고 오. 비슷해요. 어쨌든 어쨌든 그때 1700년대도 이미 그게 있는 거 이렇게 펌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물이 나가는 거. 근데 손으로 해서 그 물이 쏴질 정도가 되나요, 이게? 되죠? 왜 안 돼요? 그 저기 호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때도 그런 게 있었다. 그 멀리 그럼요. 나갔겠네요, 그러면? 아주 그래서- 멀리는 안 나갔겠죠. 멀리 손의 힘이란 건 그럼 뭐 그렇지, 해봐야. 그러면 그냥 바가지에서 이렇게 뿌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릴레이가 제일 그거 하죠. 사람들이 쭉 바가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한 곳을 아. 공략할 수 있잖아요. 이 물통이 이렇게 근데 있으면. 물을 어디다 싣고 갑니까? 그럼 물통 같은 게 아, 있다니까. 물통 붙어있고. 물통도 아, 있고. 그러니까 물통을 운반하기 위한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호스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펌- 펌프가 펌- 있고. 네, 네, 펌핑하고. 그러니까 손으로 펌프질을 해서 근데 직접 물이 그렇게 펌핑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래? 그래서 불이 나면 그 아. 소방차가 수총차, 수총기가 출동을 했다. 예, 출동을 하는 거죠. 어, 그게 1723년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겁니다. MBC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MBC가 어쩌면 우리 김 PD님 또 신용을 횡령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조선도 했는데 뭐 MBC라고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손으로 움직이는 펌프가 아니고 네. 그 작동되는 펌프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펌프는 네. 그 1890년대 일본에서 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그렇죠. 이제 1890년대니까 구한 말이죠. 일본에서 그럼 소방차다운 소방차가 이제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네. 막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방차는 아니고요. 그것도 그러면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손으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럼 뭐 빠른 출동은 좀 힘들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릴레이죠. 물을 쭉 사람들이 늘어서가지고 그리고 물을 전달해주고 뿌리고 이 이런 거죠. 수총기라든지 그 완용 펌프로 된 이 소방기구는 네. 외부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왕궁에 불이 났을 때 쓰기 위한 겁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구멍 말고 나머지는 정확하게는 의미 예. 없죠. 그 처음부터 그걸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진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궁에서만 쓰던 거다. 근데 궁에서도 네. 궁이 좀 멀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끄고 다니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대부분 다 보면 궁궐에 보면 그 혹시 경복궁 가보셨어요? 경복궁 알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꼭 가봐야 되나요, 거기? 시카고는 가보시고 경복궁 그러니까 경복궁 안 갔어요? 아 진짜 너무 이거 시청에도? 애국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경복궁은 제가 감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우리 저 선조들, 우리 왕님들이 계셨던 곳인데 네. 저 같은 뭐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이 감히 어디 거기 우리나라는 불가촉 천민은 없었잖아요. 저 같은 상놈이 어떻게 감히 거길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가보시면 건물 있는데 보면 이만한 솥 비슷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크릴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위를 덮어놨거든요. 못 봤습니다. 아주 큰 게 있어요. 뭔가 예, 요만한 소풍 갔을 때. 요렇게 둥글게 요만한 크기인데. 경복궁 안에. 예, 예.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정수미 교수님 아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 화재가 제일 큰 궁궐에서는 큰 이제 사고가 물을 되니까. 담아 거기에 놓는 물 거예요? 담아 물을 놓는 평소에 거예요. 담아 놓는. 평소에 계속. 네, 예, 그렇죠. 이름을 드무라고 합니다. 드무. 네? 드무. 드무? 예. 드무는 무슨 뜻이죠? 정확한 이름은 그 어원은 잘 모르는데 드무라고 불러요, 그걸. 물 담아 놓는 그 큰 솥 예, 같은 예. 거를. 드무라고 부르고 지금은 이제 왜 담배꽁초 같은 걸 막 던진대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네, 그래서 이제 아크릴 판을 덮어놓은 거지. 원래는 이제 그게 물을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물을 채워서 불이 나면 실제 물을 뿌리기 위함도 있고 네. 옛날에는 왜 미신 비슷한 걸 많이 믿었잖아요. 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불귀신 화마라고 하죠. 네. 불귀신이 이렇게 지나가다 그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하려고. 진짜요? 진짜 그래요. 잘 너무 못생겨서? 아니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자기 스스로도 봐도 내가 너무 무섭구나. 무섭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니까. 가다가 어머야 이러고 있지. 가다가 헉 이러면서 딴 데. 아이고. 그런 두 가지 목적이. 네,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드무란 걸 설치해 놨어요. 그게 이제 궁 곳곳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설치돼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몇 군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불이 나면 이제 그 물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 혹시 경복궁 가시는 분들은 알고 가서 보시면 더 재밌죠. 그렇죠. 알고 가는 게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럼 궁 안에서는 그런 드무 같은 것도 설치를 해놔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보면 옛날에는 이제 목조 건물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주위에 건물 주위에 그렇게 설치해 놓은 군데가 많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 때 큰 불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양에. 너무 혼자 다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왜 혼자 가지? 준비를 내가 다 읽으려고. 아니 뭐 다음 교신 우리 또 정승미 교수님이 아니, 준비하시니까. 나 네. 준비를 그럴 것 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일단 화제를 한번 쭉 가보죠. 예. 네. 세종 때 이제 불이 확 났습니다,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세종은 그때 강원도 쪽에 그러니까 수렵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횡성, 예. 네. 강원도 횡성 쪽으로. 한우 드시고. 그렇죠. 횡성은 배고프다. 한우죠. 네. 아씨, 나도 배고픈데 갑자기. 어떻게 하지? 갔는데 예.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불이 일어날 징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물대고 그러니까 습도가 이제 굉장히 낮을 때인 거예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세종실록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은 사실 가고 싶지 않아 했대요. 아, 나 너무 불안한데 찜찜하고.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의 신하들이 체력도 길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갑시다. 아, 가요. 형, 좀 한번 제발. 가자. 왜 형 가야지 우리도 한번 가지.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떠난대요. 아이고 우리 일단 꽁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떠났어요. 예. 네. 떠났는데 불이 난 거야. 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불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들 혼나겠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궁에서 불이 난 거죠. 아니죠. 이제 이거는 밖에서 난 거예요. 아, 도- 밖에서? 한양 도성에서. 근데 바람을 타고 이제 불은 번지니까. 그 넘어가야지. 종묘사직은 그러면 궁 안에 있던 건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종묘가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경복궁 밖에 있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지금도 알던 종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시카고는 어디 있어요? 시카고는 정확히 알아요. 그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그 서쪽 끝에 있거든요. 에라이 미국 놈아. 아 종묘는 그러면 네. 그럼 궁이랑 좀 경복궁이 좀 떨어져 있는 모양이죠? 종묘 그 광화문 있는 그게 그 경복궁이 있잖아요. 그렇죠. 탁구공원 그 옆에 피레토 종묘 하시네, 있잖아요. 피레토 저쪽. 하시네. 아 그러면 저기 그 제사 지낼 때보다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차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이제 파발마를 보낼 거 아닙니까? 불이 났다. 일단 알려야 되니까 왕한테는. 이렇게 왕한테 알려요. 그래서 이제 그 세종이 네. 신하들한테 특히 왜 조말생 나오죠. 그때 뿌리 깊은 나무에. 조말생. 조말생. 병조판사거든요. 조말생이. 조말생. 그러니까 조말생 같은 사람들이 형 가. 기억나. 그 할아버지 있어요. 그래, 네, 형 조말생. 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조말생 같은 사람들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가져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길은 내가 원래 오고 싶지 않은 것을 경등이 굳이 나에게 가자고 청하였고 또 어제 길에서 폭풍이 심히 불고 몸이 불편하여 나는 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경등이 또 청해서 못 돌아갔다. 진짜. 변명하는 게 약간 PD님 스타일인데요. 네? 변명하시는 게 약간 PD님 스타일이라고요. 세종대왕 저는 네. 쿨하게 변명 안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계속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짜증을 낸답니다. 이렇게. 나 조말생 등한테. 가자. 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어. 그래서 돌아온대요. 불났다는 얘기를 네. 듣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 큰 화제를 통해서 네. 그 당시로 이제 또 왜 불이 이렇게 큰 화제가 났냐면 지붕을 주로 초가 지붕들이 많았대요.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불탄 집 이런 데를 새로 이제 도로를 정비하고 네. 그리고 지붕을 새로 이제 기와를 만드는 공장을 설치해가지고 다 싸게 공급을 해준답니다. 지붕 개량 사업을. 네, 했네요. 네. 그래서 기와로 다 이제 만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 화제가 나고 나서 그 뒤처리를 되게 잘해가지고 오히려 막 이렇게 네. 평가가 되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세종의 리더십이 굉장히 돋보이는 네.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우, 좋은 말이다. 이제 뭐. 그러네요. 전화위복의 계기를 입은 그 화제로. 어쨌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냐면 네. 이 금화도감이라고 불화자 막을 금자 해가지고 금화도감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국민안전처 비슷하게 하고. 예, 예, 예. 그래서 금화도감을 설치하는데 이게 좀 이따가 이제 그 성문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성문도감이 있었거든요. 성문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문. 그러니까 남대문. 성문, 성. 성의 문. 어. 성문 어디 있지 보통? 사대문, 사소문 알아요, 있잖아요. 그거는. 아, 예. 진짜.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 금화도감 이렇게 만들어요. 확대 개편한대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처럼 네, 그렇죠. 이제 합치는 그 성을 수리하고 이제 그 소방도 하고 기구를 크게 하는 거죠. 일종의. 예.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주로 그냥 일반 관리인데 네. 지금으로 치면 소방대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멸화군이라고 해서 멸화군. 예. 선멸하다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불을 불을 멸한다. 멸한다. 멸화군이 50명 항상 24시간 대기를 했답니다. 서울에.
그렇죠. 그래요. 그럼 뭐 이건 거의 이제 조선 말까지 계속 운영 유지가 되고요. 50명으로 유지가 됐답니다. 소방관들도 계셨고 소방관의 역사가 그래도 짧지는 않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방화범은 네. 징역 살잖아요. 굉장히 그 무서운 범죄죠, 그는. 근데 이제 사형은 안 시키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조선에서는 방화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무조건요? 사형. 불을 그리고 지른 사람은 그 왜 뭐 가뭄이 나서 사면령 내리고 뭐 네, 경사에서 네, 사면령 내릴 네. 때도 사면을 받지 못한대요. 방화범은 예. 상사소 불원 여기에 해당해가지고. 상사소 불원. 예. 그러니까 사는 사면한다 할 때. 예. 소는 이제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상은 평상시 할 때 상. 예. 일상상자를 쓰는데 항상 사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원. 그래서 상사소 불원. 방화범은 상사소 불원이다. 네. 그리고 실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불을 냈다. 그 그렇죠. 사람도 가만히 두지는 않는데요. 고기 굽다가 이렇게 불을 냈더라도. 네. 자기 집을 태웠다. 네. 그럼 자기 재산 손해잖아요. 네. 그래도 볼기 40대를 맞아야 돼요. 불 관리 잘못했다고. 자기 집을 태워도 맞아야 돼요. 자기 집에서 불나서 다른 집을 태우는 거는 요즘 뭐 당연히 고쳐 주거나 예. 갚아줘야 보상해줘야죠. 되잖아요. 보상해줘야 되는데 자기 집만 태워도 볼기 40대. 지금 집 탄 것도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만큼 하여튼 불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조선시대 때 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목을 매서 죽였대요. 종묘에 불이 나거나 이러면. 그 관리하던 사람이 네. 그렇겠네요. 종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쪽 국가의 정신이었다고 본다면. 네. 요즘 치면 뭐 국립현충원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국가의 호국 영령들 이렇게. 현충원에 불 낸 사람 불, 옛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내도 저번에 불 한번 질렀죠. 그렇죠. 죽이진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 묘역에 한번. 그렇죠. 그냥 불냈다고 죽이면 진짜 그 실수로 불낸 건데 그리고 그죠? 현충원. 아니요. 종묘에 불냈다. 종묘에. 실수로 불내도 아까 죽인다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도망가기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불 났다 싶으면. 그렇죠. 우리 김 PD님 같으면 도망가시겠죠. 네. 하지만 발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강원도 이런 데 들어가면 찾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그 자살을 할 정도의 큰 일입니다. 나라에 지금 종묘 사직이 지금 무너졌는데 경복궁도 안 가본 사람이 무슨 지금 네, 숭례문 그때 불 났을 때도. 맞아. 자. 네, 그것도 되게 그분은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징역 그래도 10년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10년까지 갔어요? 더 많이 받지 않았나요? 더 많이 그래요? 꽤 받은 크게 것 같은데. 받았어요. 그분은 방화였잖아요. 또 심지어 일부러 방화죠, 냈잖아요. 방화죠. 네. 그렇죠. 네. 10년. 저는 여기서 한 3년 국보였는데. 정도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꽤 세게 받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건 한번 제가 나중에 네. 게시글 올라오는 거 보면 알 네. 수가 있고요. 네.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종묘와 사직을 중시했던 또 불관리를 엄청나게 잘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하게 했던 조선시대였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죠. 사실은 도쿄 대화제를 통해서 패스트푸드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 한번 갑시다. 안 돼요. 시간 지금 벌써 56분이에요. 편집도 못해 이거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길게 한번 가죠. 안 돼. 여기서 끝내요. 너무 궁금한데. 매력있다. 밀당하시네요. 밀당 아니에요 진짜. 이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우리 조선시대 아직 뭐 이런 걸 협상을 해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궁금하면 나중에? 다음 방송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 그 조선시대 때 불관리했던 그 역사들 오늘 그 알짱 PD님이 잘 또 정리를 또 해 주셨습니다. 네. 불은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도 불 나면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늘 불관리 잘 하시고 저희는 2교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